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 맹주가 아테네를 이어서 스파르타, 테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서도 가장 못 살았던 마케도니아가 기원전 338년 맹주로 떠오른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군사개혁 덕분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강력한 폴리스였던 테베, 그리고 아테네 연합군을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무찌른 뒤 그 다음 해인 기원전 337년 코린토스에서 마케도니아가 폴리스 연합들의 대표가 된다는 선언과 함께 모든 폴리스들과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 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린토스 동맹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36년 신하인 파우사니아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암살 배후에는 필리포스 2세의 아내이자 왕비인 올림피아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진 알렉산드로스가 암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현재로서는 자신을 무시했던 파우사니아스가 필리포스 2세를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은 앳된 20살의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일부 폴리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본보기로 테베를 향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무자비할 정도로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반란을 일으킨 여타 폴리스들은 스스로 꼬랑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했던 것처럼 기원전 334년 모든 폴리스들의 왕들이 코린토스의 근처 이스트모스로 모이도록 한 뒤 자신이 고대 그리스 연합의 대표이자 총사령관임을 선언하면서 아버지의 꿈인 페르시아 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르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군사력을 합치게 되고 한때 고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페르시아를 향해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향해 떠나는 원정길은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쳐들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밟아서 나아갑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필두로 한 마케도니아 제국의 병력은 중장보병이라고 불리는 보병 3만 명과 헤타이로이라고 불린 기병 4,00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출정식을 끝내고 마케도니아 수도인 펠라를 출발해 페르시아 영토로 들어가기 위한 헬레스폰트를 건넙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떠올리며 트로이의 유적지를 찾아 아킬레우스의 묘지로 알려진 곳에서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한때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 이때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접하고 나서 항상 옆구리에 일리아스를 끼고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킬레우스의 묘지를 찾은 것은 트로이 전쟁에서 옛 선조들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동방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영역에서 처음 벌인 전투는 바로 그라니코스 전투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각 지역에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일명 총독을 두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총독 멤논이 현지 병력 1만 명의 점령지였던 그리스 일대의 용병 약 8,000명으로 일전을 벌였습니다. 첫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도끼에 투구를 맞아 두 조각이 나는 등 아찔한 상황도 맞이했지만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각종 전투에서 활약한 장수 클레이토스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는 결국 어렵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후 리디아와 프리기아를 수중에 넣는 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프리기아에서는 지금껏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고르디우스 왕이 전차에 메어둔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매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전설을 건네들은 알렉산드로스는 처음에는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칼로 두 동강을 냈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일설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매듭을 연결한 못을 뽑아서
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찌되었든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프리기아 고르디우스 왕의 아들이 바로 손만 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의 손의 주인공 미다스 왕입니다. 이어서 알렉산드로스의 기세가 무섭다는 소식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두 왕국의 왕들이 기원전 333년 드디어 이소스에서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의 맞수가 되지 못했고 승산이 없자 다리우스 3세는 전투에 함께 나섰던 어머니, 아내, 딸 등 가족까지 내버려 둔 채 도망을 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적진의 천막에서 다리우스 3세의 가족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의 털끝에 손 하나 대지 않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는 페르시아 여인들이 전투로 희생된 가족들의 장례를 돕도록 했으며 여성 포로들을 겁탈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 알렉산드로스는 계속해서 페르시아를 향해 진격하는 대신 방향을 이집트로 바꿉니다. 이유는 식량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등도 손아귀에 넣지만 페니키아의 반발이 심했고 어렵사리 페니키아를 정복했습니다. 이때 저항을 했던 페니키아는 앞서 그리스의 맹주였던 테베에서 대학살을 저지른 것처럼 무참히 응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저항이 없는 지역에서는 넓은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집트는 당시 페르시아가 정복한 상태였고 페르시아는 초창기 키루스의 관용 정책에서 벗어나 페르시아의 종교를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펴서 이집트인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라고 자청한 알렉산드로스를 향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나일강의 삼각주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때부터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갈 때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짓도록 했고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이집트를 떠나 동방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다리우스 3세와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에서 다시 붙게 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 앞서 다리우스 3세는 밀사를 보내서 페르시아 왕국의 영토 일부를 주는 동시에 막대한 금은 보화를 주고 자신의 딸과도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 같은 요구에 알렉산드로스의 부지휘관 파르메니오는 다리우스 3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제안을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내가 만약 파르메니오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알렉산드로이다 라는 말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와 재격돌을 하지만 다리우스 3세는 이 전투에서도 패색이 짙자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승기를 잡은 알렉산드로스는 이어서 바빌로니아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각종 전투로 지친 병사들을 위로하고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등 2달 동안 머물렀는데 집으로 가길 원하는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계속해서 수사도 무혈 입성했고 페르시아 수도 페르세폴리스도 정복했지만 페르세폴리스에서는 술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방화를 지시해 페르세폴리스가 불에 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적으로 도시를 불질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불타오르는 페르세폴리스를 뒤로하고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를 잡기 위해 동방으로 나아가지만 다리우스 3세는 이미 신임을 잃고 부하 베수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 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0년 다리우스 3세의 벌거벗은 시신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끝이 난 셈이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직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에서 소년들을 뽑아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마케도니아식 군사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인도를 향해 진격합니다. 인도에서 처음 벌어진 전투가 바로 기원전 326년 파우라바 왕국의 포루스 왕과 맞붙은 히다스페스 전투인데, 포루스 왕은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맹렬히 저항했지만 젊은 혈기의 알렉산드로스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번번이 도망치던 다리우스 3세와 달리 끝까지 용감히 싸운 포루스 왕의 용기를 인정하고는 계속해서 파우라바 왕국을 포루스 왕이 다스리도록 약속한 뒤 더 이상 인도를 향한 공격이 없이 방향을 틀어서 바빌로니아를 향해 갑니다. 이어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 갑작스럽게 열병을 앓게 되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름시름 앓던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33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그가 죽은 다음 해에 태어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기원전 307년 카산드로스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아내 록사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4세는 물론 그의 가족, 친지까지 모조리 몰살시키는 대창극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알렉산드로스의 혈통은 끊기게 되었고 기원전 276년 대제국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로 3등분되면서 분열되는 형국에 이르고 마케도니아 왕국의 시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합쳐진 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 제국이 점령하는 시기인 기원전 30년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그리스 문화가 인도의 간다라에서 인도 문화와 만나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간다라 양식입니다. 이로써 간다라에서는 기존에 없던 부처의 얼굴상이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서양 사람의 얼굴을 하는 불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